오늘은 이장호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교수님, 이 비트코인 가격이 심상치가 않아서 이렇게 급하게 좀 인터뷰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네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업로트 컴퍼니라고 하는 이제 블록체인 이제 스타트업 이제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또 가르치기도 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막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좀 가장 잘 투자하게 해줄 수 있는 적립식 투자란 방법으로 안정하게 투자를 해주는 뭐 비트 세이빙이라고 하는 또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비트 세이빙 너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코인원 계좌 연결해가지고 네. 한 30에서 50만 원씩 계속 매수가 되더라고요. 저희 지난번 방송 한 뒤에도 한 3, 40% 오른 것 같다, 그죠? 맞아요. 예, 한 30% 오른 것 같습니다. 네, 많이, 40% 넘게 오른 것 같아요. 네. 네, 엄청나네요.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립식을 걸어놓으니까 거래소에 들어가서 계속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네. 그냥 기계식으로 무지성으로 하니까 그래도 사게 되니까 수익률이 음, 30% 이상 나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거 계속 생각하고 고민했으면은 이렇게 못 샀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계속 오르니까 약간 걱정돼서 못 사고, 맞아요. 조정 기다리면서 못 사고, 비싼 것 같아서 못 사고, 그리고 못 사다 보면 또 멀리 가 있으면 아예 이제 놓쳤다 싶어서 못 사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계적인 어떤 원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음, 네. 음. 그래서 이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비트 세이빙 또 한번 궁금해하실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댓글로 첫 댓글로 한번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러면 좀 질문을 드릴 게, 와, 네. 비트코인 가격이 진짜 업비트 기준으로 어제 8,270만 원, 음, 이제 역사적 최고가죠. 음, 그거를 음. 넘기더니 하루 만에 9천만 원을 잠깐 장중에 찍고, 지금도 물론 장이 돌아가지만, 네. 지금 8,700, 8,8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폭등하는 이유를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번 2024년도에 이 가격 폭등은 사실 한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시는 것처럼 이제 1월 10일에 있었던 미국의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인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커진 것 같아요. 네, 그게 시장에서 기대도 많이 했는데 기대 이상의 흥행이 지금 되고 있는 어, 상황이라서 실수요가 발생하는 형태니까 현물 ETF라서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반감기라는 이제 이벤트도 있지만 현재 상승은 ETF의 요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막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싶었었던 걸까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금융사 뭐 블랙락부터 해서 ETF 승인을 그렇게 요청을 해 온 거잖아요. 14년, 15년 이때부터 계속 요청해 온 거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게 그들의 고객, 그들의 자산을 운영한 그들의 고객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원했던 거라서 이 자산을 엄청 가지고 싶어 했던 걸 우리 실제 숫자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구나. 우리가 그거 보면 그 과거에 그 반감기 지금 왜 이제 반감기보다 ETF 영향으로 좀 보냐면 과거에는 반감기 이후에 한 6에서 7개월 이후에 다 정고점을 돌파했거든요. 우리가 뭐 이 사이클을 보더라도 반감기를 지나고 2020 2020년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2020년도 5월에 반감기가 있었고 6개월 뒤에 7개월 뒤에 이제 이전 정고점 2만 부를 돌파했었고요. 2016년도에도 7월 달에 반감기 이후에 6개월 정도 이후에 2017년 1월 달에 천 달러 어, 정거점 천 불이었거든요. 2014년도에 그걸 돌파했었거든요. 보통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 나오는데 이번에 굉장히 빨라진 거죠. 어떻게 어, 보면. 반감기 2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정고점을 일단 우리 원화 기준 넘었잖아요. 그 차이는 이제 뭐 매크로 이슈도 아니고 현재는 이제 비트코인 ETF 요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역대 최고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맞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의 유입량도 엄청난 것 같은데 음, 이게 너무 액수가 커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고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예. 혹시 여기에 관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숫자를 한번 보여드리면 간단하게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제 2월 28일 날 순유입 ETF 11개 ETF의 순유입이 6억 7천만 달러거든요. 네. 6억,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죠? 네. 지금 11개 운영되는 ETF의 총 자산의 규모가 460억 달러예요. 네. 그것도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죠? 네. 예. 예. 안 오는데 미국 ETF 시장의 운용 자산 전체 규모가 현재 7.2조 달러 정도 돼요. 네. 그 중에서 460억 달러가 이제 그 비트코인 ETF로 운용 자산 되고 있는 거고 그게 규모란 0.6% 정도예요. 어, 이것도 감이 잘 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이랑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금. 네. 금 ETF가 이것도 가져와 봤는데 그 주요 금 ETF가 이렇게 세 가지가 1, 2, 3위 정도 해요. 요 금 ETF 전체 운용 자산의 합이 838억 달러 정도 돼요. 1월 네. 말 기준 840억 달러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ETF가 460억 달러까지가 벌써요? 금, 어, 이게 1월 달에는 한 3분의 1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네. 최근에 올랐으니까 절반 가까이 따라온 거예요. 금 ETF에 한 와. 달. 네. 그러면 조금 더 확실히 이제 얼만큼 파괴력이 있는지를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ETF 보면 최근에 추세 보면 2월 21일 있잖아요. 요때만 이제 순유출이 일어나고요. 순유출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비트코인 ETF로 신규로 들어오는 뭐 블랙락이나 뭐 피델리티나 이런 운용 금액보다 그 GBTC에서 이제 판매되는 게 더 많은 날이 하루가 있었고 그 뒤부터는 이제 계속 최고 유입량을 갱신을 하면서 오는 상황 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제일 많았고요. 6억 7천만 달러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런 좀 분위기인 것 같아요. 미국 ETF는. 와. 이 교수님, 가격에 그러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엄청난 유입량이요. 음.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ETF라는 게 원리가 고객이 이제 ETF로 비트코인을 사면 그거를 현물에서 비트코인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물의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ETF 가격도 올라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더 많은 사람이 유입되니까 비트코인을 더 많이 현물을 사야 되고 이 선순환의 고리가 가기 때문에 더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순유입일 때는. 근데 반대 현상이 당연히 생기겠죠. 이제 순유출이 한번 생기면서 가격이 만약에 어떤 다른 요소 때문에 하락이 되면 하락 때문에 이제 또 ETF 갖고 있던 거 팔게 되고요. 팔게 되면 또 이제 현물에서 또 팔아야 되니까 또 가격이 내려가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또 있잖아요. 그럼 내려갈 때도 더 가파르게 내려갈 수 있는 여진이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운용 자산이 한 460억 달러 정도 같지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좀 도달을 하면 아까와 같은 현상 때문에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아, 환경이기는 하죠. 네. 그렇군요. 그 오늘 보니까 그 NH투자증권 네. 에 따르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금 운용 자산을 1년 내 추월할 것이다. 음, 그래서 지금 거의 절반까지 쫓아왔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1년 내 진짜 추월할 수 있다는 이 전망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뭐 전망이 2년도 있는 것 같고 뭐 3년도 있고 하는데 이제 NH는 1년도 났는데 뭐 그렇게 뭐 사실 너무 멀거나 불가능한 수치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사실 지금 속도대로라면 음, 뭐 1년 안에 돌파하죠. 지금 속도대로라면. 네. 그래요. 음, 야, 진짜 엄청나구나. 그 교수님께서 비트세이빙이라는 서비스도 운영하시면서 전 예. 그 또 비트세이빙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 알겠지만 그 온체인 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 그게 또 음, 매수를 적절하게 해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 분석에 탁월하신데 그 앞서서 ETF의 그
순환 원리, 음, 악순환, 선순환 그런 것도 설명해 주셨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 지표들을 좀 종합해서 보셨을 때 예. 혹시 지금 또 뭐 그럼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 조정 가능성은요. 네. 먼저 짧게 설명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는 사실 조정이 와도 전혀 이제 문제 어, 없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음, 그런 지표들을 다 무색하게 하는 이제 시기들이 있었는데 과거에 아, 이게 언제였냐면 2020년도 12월, 뭐 2017년도의 하반기, 약간 이제 광기라는 거가 좀 붙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표들을 무색하게 해버리는 이제 돌파들이나 가격 상승이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전 고점을 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해서 지금은 뭐 어떤 섣불리 지표로 인해서 이렇게 좀 너무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안 맞을 가능성이 좀 있긴 해요. 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볼 필요는 있겠죠? 네. 네. 수준을 좀 알면 좋으니까 현재 수준을 저는 이제 온체인 지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어떤 분들은 이런 지표 저 지표 다 쓰는데 사실 가장 심플하고 확실한 한두 개 지표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네. 너무 지표를 많이 보다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가장 그래도 이제 MVRV라고 하는 지표가 가장 이제 시간적으로 많이 검증된 지표인데 이 MVRV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냐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MVRV가 만약에 1이다라고 하면 다 본전인 거예요. 음, MVRV가 2다라고 하면 다 두 배의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요. MVRV가 이제 3이다라고 하면 모두 3배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가능은 하죠. 이 비트코인 특성상 파악하는 것이. 그리고 0.5란 건 다 50%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 현재 MVRV 지표가 어느 정도냐? 여기 보시면 이제 2.6 정도예요. 여기 오늘이 어, 2.599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한 2.6배 정도의 다 이익을 내고 있다. 이건데요. 이 MVRV 지표가 좀 의미하는 것 중에 과거의 데이터를 조금 보면 한 3.7 또는 3 정도만 넘어가면 과거 기준으로 한 3.7이 넘었을 때는 거의 고점이었다라는 또 이런 이제 과거의 데이터도 있긴 합니다. 음, 근데 2.6이라는 지표가 좀 가리키는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6을 가리켰던 지점이 언제였냐면, 음, 그, 이게 하락장에서 2.6은 큰 의미가 없어요. 하락장에서 이제 지나가는 이제 자리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하락장 이제 바닥을 지나고 나서 상승장으로 가는 이제 이 시기에서 2.6이라는 지표는 여기 2021년도 2020년도 12월 혹시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요 지점이 이제 한 3년 만에 이제 비트코인이 전 고점 2만 불을 넘어서서 한 3개월 만에 3배 정도 가격이 갔던 요 시기의 초입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던 상태에서 2.6입니다. 이때가 우리가 말한 포모가 가장 많이 생길 때긴 해요. 아,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막. 근데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일단 기본적으로 더 오를 것 같고 충분히. 예, 이런 심리가 생기는 이때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도 마찬가지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요 지점이거든요.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였는데 요때도 2017년도 초반에 이제 거의 가파르게 상승할 때 요 지점이라서 이때도 마찬가지 그런 포모가 가장 많이 오는 시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의 하반기 때 이제 한 8월, 9월 요쯤 요때도 이제 2.6 정도. 그래서 2.6 정도 지난 시기 이후에 보통 한 이제 몇 개월 정도, 한 4개월, 5개월 정도 뒤가 되게 이제 단기 거의 고점 정도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어, 되게 가파르게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2021년도도 보면 2020년도에 2.6이 지난 다음에 12월에 거의 2021년도 3월 달에 이제 거의 고점을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지만 그게 기간이 길지 않다. 어, 그래서
2.6 정도 된 지금의 시기를 이제 그런 약간 시기를 좀 보면은 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교수님, 저거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 아까 앞서서 2021년도에 막 네. 급하게 이제 저렇게 오를 때 2.6 지나갈 때 네네. 저 때는 그러면 조정이 거의 없는 건가요? 이게 근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2019년도 보면 여기 네. 하반기 때 7월 달에 이때는 2.6이라고 하는 지점을 맞고 조정이 왔었어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조정이 왔었고, 이때는 근데 이제 완전 바닥을 지나고 나서 이제 회복하던 좀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의 2.6은 좀 시기상으로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의 2.6은 어디랑 더 맞냐면, 아까 방금 얘기하셨던 2020년도 12월 전고점 넘어갈 때 이때랑 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 전고점 지나고 나서 조정 없이 바로 3월까지 매월 2배씩 상승했었어요. 와, 그렇구나. 무섭게 상승했었던 시기이긴 해요. 그래서 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전 고점이 어떤 또 의미냐면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던 시기가 이 상투 잡는 시기가 가장 많이 매수하거든요. 개인들은. 그럼 네. 그 상투 잡았던 이제 개인들이 본전을 회복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전고점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3년 만에 전고점에 왔는데 근데 그 본전에 보통 다 매도를 많이를 하는 이제 또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정고점이 넘을 때는 좀 성급하게 매도를 하는 거는 크게 좋은 전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네. 조금 더 이제 인내를 가지고 뒤에 기다리는 좀 면이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좀 기다려서 훨씬 더 큰 알파를 먹는 게 살짝 조정을 받는 그거보다는 이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크기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것 같지만 물론 요 시점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급하게 이제 매도를 하는 것은 좀 과거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닐 수 있다라는 이제 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보통 막 이렇게 연속으로 며칠 동안 상승하면 음. 뭐 이쯤이면 조정 한번 나올 거야 뭐 이런 말들을 좀 쉽게 쉽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진짜 그 어느 정도 광기의 그런 기간에 들어서면 그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것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군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그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지만 그 추세성이 굉장히 강한 자산이 어떤 자산에 비해서 한 번 이렇게 추세라고 하는 이 방향을 타 상승하기 시작하면 좀 기대 상상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많이 떨어지기도 하는 자산이라서 그 추세를 받을 때 조금 이제 네, 너무 성급하게 매도하는 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교수님 혹시 그리고 또 MVRB 아까 3 정도부터가 고점이라고 하셨잖아요. 과거에는 3.7 정도였고요. 근데 네. 그 지점들이 계속 이제 좀 내려오고 있긴 해요. 어, 3.5, 뭐, 혹시 그때 뭐 MVRV가 3일 때 그 비트코인의 가격 이런 것도 계산해서 나올 수가 있나요? 그쵸. 그 이제 그 지금 수준에서의 3일 때가 이제 예상된 가격이 나오는 거고요. 네. MVRV 3이라고 해서 과거도 다 같은 가격은 아니겠죠?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시기에 3 정도가 되면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기억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해보지 않았어요. 2억은 어, 넘을까요? 2억이 1억 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왜냐면은 그 완만하게 오르면은 이제 이게 수익에 대한 비중이잖아요. 뭐 약간 살짝 조정하고 완만하게 오르면은 완만히 오른 거랑 지금 이제 되게 가파르게 오를 때는 MVR 지표도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대략적인 예상가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1억 중반대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네. 네. 2억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3은. 네. 네.